이 북한에 관한 자기검열 금기는 생각해보면 모두가 다 있어요. 그죠? 네, 그렇죠. 특히 기사를 쓸 때도요.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기자들은 더하죠. 네, 공개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네, 간첩 관련된 사건들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꽤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여러 차례 자기 검열을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금이라도 내가 엮이지 않을까, 그런 단서를 기사 속에 내가 남기지 않을까, 이 생각을 다 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일까 아닐까도 끝없이 의심하게 되고요.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기사를 쓰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미디어에 계신 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읽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러고 다들 그럽니다. 예. 저는 북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내가 없었을 뿐이다. 나한테는 뭐 레드 컴플렉스 같은 건 없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특별한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괜히 관심을 가지다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런 잠재의식이 저한테도 있었던 거예요. 최근에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이거 재밌는 영역인데 왜 내가 그렇게 관심이 없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의식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그런 이미 자기 검열이 있었다. 예. 저한테도 있었다고 스스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 서울시 공무원 그 유호성 씨 같은 케이스는 그 기자들이 그리고 뭐 관련 변호사들도 그런 얘기하는데 하늘이 더웠다고. 네, 저도 그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취재했던 바인데요. 네. 정말 여러 가지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정말 운 좋은 케이스였거든요. 하늘이 더웠다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간첩으로 지목돼서 국정원에 의해서 예. 살아남은 케이스 없습니다. 네, 조작 증거를 참는 게 워낙 쉽지 않습니다. 네. 그때는 중국 외교부까지 나서가지고요. 조작을 확인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예. 그런 게 이제 군사정권 혹은 그 뒤에 보수정권이 의도적으로 그런 공포를 만들어내고 예, 정보기관들이 그런 분위기를 끊임없이 조성해냈는데 어쨌든 생각해보면 그건 다 그 일반적인 금기하고는 다르게 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거에 영향을 받고 잠식당한다는 게 최근 며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예. 사회적으로도 거대한 소모죠. 소모. 그래서 북한에 관해서 좋든 나쁘든 있는 그대로 보는 노력을 뉴스공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다. 그런 다짐을 계속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예, 남북이 오늘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의전, 경호, 보도, 실무회담을 갖습니다.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실무회담에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정상회담장인 평화의 집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비롯해서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대면 시점과 방식, 정상회담 시간과 오찬 만찬 여부 등 세부 일정과 경호 조치를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보도 관련해서는 정상회담을 취재할 남북 기자단 규모와 TV 생중계 여부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두 번 정상회담은 그 정상회담 자체가 마지막 목적지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모두 알다시피 이건 출발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거 다음에 이제 북미회담. 네, 동북아가 움직입니다. 북미회담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남북 중미 회담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전에 남, 중, 일 회담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어쨌거나 지금 일본이 만나자라고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스케줄상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회담도 일본은 원하고 있고요. 우리 보고 오라고. 예. 아쉬운 쪽이 와야지 왜 자기들이 우리 바쁜데 오라고. 예, 내부 정치형으로 보입니다. 일본 내부 정치. 예. 근데 저는 하루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평상시 같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뭐 오라가라고 하냐고 했을 텐데 워낙 다급하잖아요 그쪽이. 그럴 때 잠깐 그쪽 뭐랄까요 어려움을 좀 덜어주고 반대급부로 우리가 얻어낼 거 얻어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북한 문제를 푸는데 방해는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평상시라면 무슨 소리야 와 라는 마음이 벌컥 들었겠지만 이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저 같으면 가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준비회담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알아서 잘 하겠죠 이런 거야. 개인적으로 바람은 남북회담 관련해서 저는 남북 중러 이어지는 철로
예전부터 얘기되는 건데 그 철로 좀 놓였으면 좋겠어요. 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지난 시간 9년 동안 이제 꺾여 있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기차 타고 저는 딴 건 모르고 개인적으로 러시아를 가시려고요? 아니, 유럽까지 가시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섬처럼 인식하잖아요. 원래 북한이 딱 막혀 있다 보니까 사실 섬처럼 살거든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죠. 네, 갈 데가 없잖아요. 위로. 근데 땅은 다 연결돼 있어요. 전 기차 타고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파리 북녘 같은 데서 내리는 게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네,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중간에 굉장히 지겹겠지만. 네,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지겹겠지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꼭. 자, 다음 순요. 예, 남측 예술단의 방북 뒷이야기가 조금씩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북측의 낯선 아이돌 그룹의 공연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측 예술단과의 만남에서 걸그룹 레드벨벳을 평소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다고요.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방북단에 함께했던 밴드 조용필 위대한 탄생의 기타리스트 최희선 씨가 밝힌 내용입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 1일 레드벨벳 멤버들과 악수를 하면서 제가 같은 동포인데 레드벨벳을 왜 모르겠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같은 동포라서가 아니라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 어제 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박영재 연구위원하고 인터뷰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물론 뭐 전 북한 주민은 아니더라도 관계 당국만 해도 5천 명 이상이 그리고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이면 인터넷을 자유롭게 무한대로 쓰겠죠. 예. 네, 특히 남한 댓글 유심히 본다 이런 보도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유심히 본다는 추정. 예,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당연히 그러지 않겠나 싶어요. 만약에 우리가 북한의 인터넷이 개방돼 있고 북한의 포털이 있어요. 그럼 북한 포털에 자기 이름 쳐보겠죠.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왜 안 그러겠으며 클릭하면 볼 수 있는데 왜 기사의 댓글을 안 보겠냐. 당연히 남한 소식을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어제 그 북한 연구실 박영재 연구위원도 얘기했지만 남한 뉴스공장도 당연히 듣고 있을 거라고 하고 있고 관련해서 생각나는 게 갑자기 있네요. 미 국무부에서 뉴스공장을 모니터링한다는 비공식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 제가 북한 논평에서 한번 김어준 공장장 이름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인가 올해 초에요.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예. 예. 뭐 실제로 모니터링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요. 한국 남한의 모든 미디어는 다 모니터링 하겠죠. 좋게 나왔을지 나쁘게 나왔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나온 적이 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예. 자, 또 관련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또 지난 3월 9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정상회담 제안을 45분 만에 수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뒷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김 위원장의 반응도 전원으로 나왔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서 오늘 아침 한국일보가 보도한 건데요. 핀란드 1.5트랙 대화에서 북측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김 위원장은 내년쯤으로 시기를 예상하고 정상회담을 제안한 건데 트럼프가 45분 만에 제의를 받는 바람에 오히려 당황했다라는 건데요. 그만큼 북한한테도 굉장히 전격적인 정상회담 수용이었다라는 겁니다. 당황했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어감이 좀 제대로 전달 안 된 것 같고. 네, 이 보도는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아마 놀랐겠죠. 네, 당황보다는 놀랐을 거라고 보는데. 이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각자 자신들만의 어떤 매우 절실한 이유로 굉장히 예상치 못한 파격적인 제안 그리고 더 파격적인 수용 뭐 이런 게 오가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가 자주 있는 게 아니다. 예. 자주 있는 게 아니라 처음 온 거죠. 한국 전쟁 이후로. 그래서 더욱 이번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안하는 쪽도 파격적이었는데 그게 내년에 나오겠지 했는데 그게 그 다음 달로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바로. 네. 예. 이런 일은 계획으로 될 수도 없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는 만큼 이런 게 다시 안 옵니다. 예. 잘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고요. 관련 뉴스가 많네요. 네. 예, 또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요. 지나 에스펠 미국 CIA 국장 내정자가 지난 2월 평창 겨울올림픽 때 방한했다라는 겁니다. 극비로 왔었는데요. 당시 CIA 부국장 신분이었는데 와서 일종의 합을 맞추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또 생각났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한의 총국 관계자 여러분 어떻게 인터뷰 한번 합시다. 진정한 단독이 되겠네요. 그리고 혹시 그 직접 안 되면 저희 게시판에라도 좀 남겨주세요. 뜻이 이렇다고. 예. 자, 뭐 당시 그 올림픽 당시에
공식적이지는 않았지만 틀림없이 은밀한 접촉이 남북 그리고 미 3자 간에 있었을 거라는 얘기는 뭐 많이들 했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정확하게 누가 했다가 나온 거네요. 예. 네, 원래라면 북한 전담 조직인 코리아 임무센터의 앤드류 킴 센터장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고위급인 헤스펠 부국장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근데 내정자였기 때문에. 네, CIA 예. 내정자. 사실상 1인자가 온 거죠. 예. 1인자가 왔으니까 우리 국정원장을 만난 거고요. 그 급들이 이제 뒤에서 북한과 함께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랬겠죠.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삼성의 노조 파괴 문건 6천 건을 압수수색해서 분석 중입니다. 관련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협력사의 노조와의 문건까지 보고받았다고 KBS가 보도했습니다. 문건 제목이 그리나인데요. 진행 중인 그리나 작업도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학연 등을 동원해서 술자리를 만들고 설득했다라는 건데요. 이용과 금전 문제 등 개인적인 칩을 이용해서 노조 탈퇴를 동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린화 용어를 바꿨네요. 2012년 그 심상정 의원회에서 폭로됐던 문건에서는 고사화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이제 그 표현이 그 문건이 들킨 이후에 바꾼다고 봅니다. 그린화라고. 예, 노조에서 탈퇴시키는 작업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린화라고 표현하든 혹은 뭐 고사화라고 표현하든 간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정보기관이 프락치를 포섭해가는 과정하고 거의 똑같아요. 네, 사실 보면. 그렇게 보이죠. 예, 이거 보면 뭐, 그러니까 노조에서 탈퇴시키기 위해서 개인적인 치부, 돈 문제라든가 또는 뭐. 개인사까지 동원한다. 개인사를 동원한다든가 혹은 뭐 학연 또는 거절하지 못할, 예. 혹은 약한 고리 이런 거는 정보기관이 프락치를 포섭해 가는 과정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이 정보기관에서 노하우를 가진 누군가가 이런 기획들에 개입한 게 아닌가. 사실은 삼성의 이제 브레인이라고 하는 그 구조본 지금 미전실로 바뀌었고요. 또 해체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이전 그 뿌리가 되는 조직, 그 조직을 만들 때 정보기관에 누군가 왔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예. 그 부분을 따로 한번 저희가 꼭지로 다뤄야 되겠네요.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 노조원을 탈퇴시키거나 혹은 사찰로 보이는 그런 흔적들이 항상 삼성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도저히 도감청이나 미행 없이 어떻게 알았을까? 도저히 알 수 없을 것 같다. 어떻게 알았을까 싶은 개인정보들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저도 과거에 에버랜드 노조 사람들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끝없이 미행당한다는 불안감 때문에요. 장소를 계속해서 옮기면서 만났었습니다. 그 단순한 피해의식이 아니라 실제 이런 문서에 보면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가족의 신상 정보라든가 금전 문제라든가 회사에 가서 금전 문제를 막 떠들어대지는 않거든요. 이사팀에 가서. 뭐 이혼이나 개인사 관련 문제 이런 개인적으로 스스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을 이용하라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SNS나 혹은 뭐 이메일이나 혹은 기타 도감청 혹은 물리적인 미행 이런 사찰 없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 대목을 저는 검찰에서 꼭 따져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내놓은 이야기 그리고 이 문서를 근거로 해서 삼성은 그냥 회사예요. 네. 여기 검찰이나 국정원이 아니에요. 네, 정보를 동원할 수 없는 곳이죠. 검찰이나 국정도 영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뭐라고 이런 사찰합니까? 자, 그런 뉴스고요. 지금 시간상 2개 더 제목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국민연금공단이 감사에 들어갔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 던지게 된 경위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서치 팀장 이름이요. 안종범 수첩에 여러 차례 나온다고요. SBS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주식운용실장. 예, 그렇죠. 네. 가장 핵심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안종범 수첩에 이름이 쓰여 있고요. 실제로 승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값을 크게 부풀려서 제일모직이 유리하도록 제일모직이라 하면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에 유리하도록 도왔다라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이 돈 많이 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국민연금의 리서치 팀장 이름이 계속 등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이제 역시 이번에도 SBS 보도예요. 삼성 승계에 관해서 SBS 이 탐사보도팀이 끝을 볼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판다라는 제목이니까요. 네. 지상파가 삼성 관련된 뉴스를 뭐 다들 몇 곡지씩 이때까지 해왔지만 이렇게 한 아이템을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탐사 추적해가지고 보도, 후속 보도 계속 내는 경우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예. 탐사보도팀에 SBS 탐사보도팀에 박수를 보내고요. 그리고 사실 이 보도를 계속 허용한 윗선에 대해서도 박수를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하다가도 회사 단위에서 보통 광고로 퉁치고 끝나거든요. 예. 그렇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제목만 읽어주세요. 그냥. 네, 최동욱 사찰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 개입 의혹에 있는데 여기에 제3의 인물이 있다라고요. 어제 또 SBS가 보도했습니다. 있겠죠. 예. 청와대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다. 청와대가 지시한 거 아니냐 하는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지시하고 국정원이 실행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